안녕하세요. 저는 탄주 데이터를 프리세일즈하고 있는 홍종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세션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앱을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탄주 솔루션들과 그리고 개발 방법론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 시간은 잠시 데이터베이스로 주제를 바꿔서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앱 모더나이제이션과 데이터 분석 간에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 있는지, 그 흐름에 그리고 또 어떤 사이클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VM웨어 탄주 그린플럼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사례를 가지고 한 그린플럼의 특징을 이제 나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고객이 우리의 탄주 그린플럼을 사용했었고 어떤 니즈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이제 나열해 보면서 이제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앱 모더나이제이션과 데이터 분석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 같긴 한데요. 우선 이제 데이터의 분석의 흐름을 이제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앱 모더나이제이션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앱을 경량화하는 모양새부터 시작하게 되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고요. 이때 저는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쪽에서 보게 되면 데이터도 역시 앱과 마찬가지로 경량화된 모양새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기존의 레가시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환경은 대부분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사용하고 거기에 다 붙어있는 형태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형태에서는 데이터가 다 경량의 데이터베이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메시지 브로커와 같은 큐잉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그 앱의 성능을 가속화하는 그런 메모리 캐시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모양새들이 대략적인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상에서의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관점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보통 이런 환경은 OLTP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해당 비즈니스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굉장히 이 해당 비즈니스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분석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데이터는 모이고 쌓일수록 좀 더 많은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해당 시스템은 이미 해당 비즈니스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 시스템, 분석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분석 데이터베이스는 왼쪽에 보이는 OLTP 시스템의 데이터와는 다르게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간의 흐름은 기본적으로는 주기적인 ETL 배치를 통하기도 하고요. 데이터의 변경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변경 사항을 반영해주는 CDC,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고 하죠. 그리고 스트리밍된 데이터를 계속 주기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형태를 통해서 데이터가 유입됩니다. 이렇게 모아지고 게더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집계를 해서 사용자한테는 레포트 형태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거나 또는 사용자가 직접 분석 환경에 들어와서 직접 데이터를 가공해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 정도가 데이터가 흘러가는 흐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좀 더 더해보면 여기에 아웃풋이 다시 앱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분석 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 트렌드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정의를 하자면 과거에서 미래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결과를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이런 게 과거의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비즈니스에 반영시켜야 한다라는 게 그게 향후의 분석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아놓고
분석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학습하고 모델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 부분을 다시 서비스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럴 때 데이터 사이언스가 접목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는 단지 이제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앱에 반영됐을 때 이 앱은 좀 더 풍부해지고 그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그 좀 더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환경이 좀 더 원활하게 되려면 데이터가 게더링되어 있는 이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컨텐츠가 좀 더 풍부해져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로우의 데이터,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석 데이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OLTP 시스템에서 시작해서 분석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OLTP 시스템으로 사이클을 이뤄가면서 계속 진화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죠. 자, 이런 흐름에서 저희 VM웨어 탄주 데이터에서는 각각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량의 데이터 스토어로 사용되고 있는 탄주 SQL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포스트그레스나 MySQL과 같은 제품을 탄주 솔루션 위에서 구동시킬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브로커로서 RabbitMQ, 그리고 인메모리 그리드로서 젠파이어 같은 제품도 저희가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분석 데이터베이스 환경으로서 VM웨어 탄주 그린플럼을 이제 포지션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사전에 참석자 리스트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 탄주 그린플럼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들어는 봤지만 누구한테 이제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들어보신 적은 또 없으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이제 사례를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그린플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그린플럼은 초대용량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런데 단지 그 처리한다는 의미가 단지 SQL로 쿼리를 날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AI, 머신러닝과 같은 그런 고급 분석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린플럼의 분산 병렬 처리 아키텍처를 가지고 고객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제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희 고객 사례의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가 대부분이 갖고 있는 고객 사례는 제조업에 좀 많이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대외 서비스보다는 내부 시스템 그리고 국가기관 산업 이런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실제 저희의 그린플럼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즈를 아마 고객사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 보면은 아마 30페타가 좀 넘을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분석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벤더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그린플럼을 처음 사용하시고 비즈니스가 계속 진행되면서 저희도 같이 이제 확장됐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조업에서 분석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보통 분석을 이제 결과의 보고서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먼저 떠오를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지난 결과를 보고한다, 이제 레포트를 낸다, 배치 작업을 한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드실 텐데 제조업에서의 분석 업무는 조금 다릅니다.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돌고 있는 공정의 생산을 좀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조건을 계속 끊임없이 탐색하고 이 부분을 다시 공정에 반영시켜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미 생산되고 있는 그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쪽에 활용되는 직접적으로 생산과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단지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제품, 이런 분석 환경에서는 이제 각각의 라인별로 이제 10여 년 전에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 놓고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성능이 있고 최적화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2, 3개월 정도 이내에 데이터만 보관해 놓고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적인 데이터를 보관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산을 거꾸로 추적하다 보면 갑자기 다른 쪽 생산 라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력이 추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추적하다 보면은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영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그린플럼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린플럼의 분산 병렬 처리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데이터들이 모여지니까 라인 간에 통합된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장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셨던 이런 빨간색과 파란색과 같은 이런 이상 케이스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한 모양새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놨을 때 분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 레이크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여러분도 이미 들어보셔서 아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데이터 레이크를 하둡 기반으로 처음 구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쿼리로 작업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죠.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솔루션을 겹치고 하면은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관리상의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레이크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시 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또 연계 속도인 거죠.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수십 페타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 데이터베이스로 가져가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걸려서 한 1테라만큼 데이터가 간다라고 하면은 분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퇴근 시간까지 데이터를 못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형적인 분석 데이터, 기존의 분석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서는 이런 환경을 구성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도 역시 그린플럼이 진가를 발휘를 했는데요. 그린플럼 내부에 있는 데이터만 분산 병렬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페더레이션에 대해서도 분산 병렬 처리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계 속도가 빠르니까 사용자는 이런 데이터를 쉽게 핸들링할 수가 있는 모양새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분석 환경이 좀 더 이제 사용자가 쓰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 분석이 좀 더 과학화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 분석 환경은 또 데이터베이스보다 또 더 적은 시스템이에요. 보통 개인 PC나 워크스테이션 이런 걸 가지고 R이나 파이썬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분석 데이터베이스가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져간다 하더라도 또 개인 PC로 가져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못 가져가서 결국은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샘플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분석에 대한 품질 또한 또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PC는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분석에 대한 처리 속도도 떨어질 것이고요. 이런 거를 그린플럼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린플럼 안에서 돌 수 있게끔 분석을 호출하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개인 PC에서 도는 게 아니라 이 병렬화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능 자체가 병렬 분석 성능으로 높아지게 되고요.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니까 데이터가 샘플링된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모양새로 바뀌게 된 겁니다. 당연히 데이터 전송이 불필요하니까 이런 전체적인 분석 사이클이 빨라진다는 장점도 있었죠. 이런 분석 환경이 늘어나는데 이런 분석 환경을 업무팀이나 개인적으로 이런 환경을 요구할 때마다 그때 만들어주는 거는 또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서버를 구성하고 서버를 먼저 주문해서 구성하는 이런 모든 절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상화 형태로 바꾸게 되고 이 부분이 결국은 기존에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던 시간을 평균 2, 3일 이내로 줄여놨습니다. 사실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실제 그 고객이 요구한 시스템을 디플로이 하는 데 있어서는 1시간 남짓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인 처리 절차가 있고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상화 환경을 만들었을 때 또 다른 장점이 있었다면 분석 클러스터와 PC 간에 개인 PC 간의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쭉 전송되어 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런 부분이 가상화 환경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 개인 PC와 분석 또는 개인 분석 환경과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로컬 네트워크 안에 묶여 있는 형태가 되고 사용자는 원격으로 접속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이동이 일단 로컬에서 움직이게 되는 모양새가 되고 그리고 사용자도 원격에 있는 데이터를 접속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험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지금 저희 고객사는 지금 이렇게 분석 클러스터가 지금 무려 한 100여 개의 클러스터가 넘습니다. 서버의 노드 개수로는 1000대가 넘고요. 이 정도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최대로 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클러스터에 한 2페타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국내나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좀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되게 큰 사이즈의 데이터만 얘기를 해가지고 좀 감이 없을 수도 있고 한데 좀 더 재미있는 사례로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외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에서 수행했었던 결과인데요. 자, 지도에서 보시는 지도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깨끗한 도시 이렇게 많이 인식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NEA라는 그런 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폐기물에 의한 오염이나 청소 이런 작업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해충이나 쥐 같은 박멸 작업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쥐를 잡으려고 그 방역팀이 가서 방역 작업을 하면 이 쥐들은 어디론가 또 이동해요. 구멍을 파고.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또 나타나요. 그러면 또 시민이 또 신고하죠. 어디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또 갑니다. 가서 또 방역 작업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후 대책으로만 가고 있고 사전에 뭔가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웠었다는 게 그들의 이제 문제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린플럼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이제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동원하게 된 건데요. 싱가포르를 일단 폭 100m의 육각형 형태로 9만 3천여 개의 셀로 나눴습니다. 이 육각형 조각은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이제 기본 단위로 사용되는데요. 왜 육각형을 했냐면 그 삼각형이나 사각형에 비해서 그 중심점에서부터의 그 가장자리 끝까지의 결과가 거의 유사한 도형이기도 하고요. 다른 도형과 겹쳐지지 않는, 다른 셀과 겹쳐지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육각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쥐에 대한 출몰 이력이나 민원 신고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유의미한 정보들을 게더링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보들이 필요했었던 거는 이런 사례도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서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이 1층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1층 레스토랑 뒤편에 있는 식당 뒤편에 있는 쓰레기통에 이제 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뭐 이런 상황들이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단순히 하나의 출몰 이력만 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라 다각도로 데이터 지리 정보와 여러 가지 빅데이터 형태의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머신러닝 학습을 돌리게 되고요. 각 육각형 셀마다 향후 2개월 이내 쥐가 10마리 이상 출몰될 확률을 먼저 뽑아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추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출해낸 결과에 의해서 방역팀은 좀 더 어떤 지역에 포커스를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건데요. 이런 예측은 기존에 했었던 방식에 비해서 40% 이상 그 예측력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머신러닝 학습에서 예측 결과가 딱 나오면 그 결과가 뭔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이게 나왔는지.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라임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왜 이 지역이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냈는지 그 이유를 같이 설명하는 이 설명력을 높였기 때문에 방역팀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2가지 정도의 재미있는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린플럼이 이제 고객사에서 사용됐었던 다양한 케이스들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요건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시면서 이제 한번 여러분도 같은 경우에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지리 정보를 융합하고 이제 빅데이터 정보를 합치고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그린플럼은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DW 업무 이런 업무에도 당연히 그린플럼이 사용됩니다. 그동안 한때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장이 춘추전국 시대처럼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많은 제품들이 지금 현재 요 정도 시점쯤에 왔었을 때는 점점 이제 EOS를 통해서 그 제품이 단종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를 이제 많이 컨택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점점 증가되면서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가 없을 때, 그리고 배치 업무가 운영 서버에서 같이 돌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같이 그린플럼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놨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와 연계하는 케이스는 저희가 그린플럼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케이스인데요. 하둡이나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을 높일 때, 그리고 엔드 유저가 손쉽게 사용하려고 할 때,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빨리 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분석 환경이 또 다른 그린플럼의 활용 유형일 것입니다. 보통 데이터의 분석은 계속 과거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후의 대책이 아니라
사전 대책으로 계속 업무가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은 이 화면에 나타낸 이런 마케팅이나 범죄 예방, 예측 정비 이런 것들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런 영역들을 분석 샌드박스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런 분석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링 데이터가 아닌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경우에도 사용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 세션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